자, 이번에는 엔젤 로보틱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엔젤 로보틱스 언제 상장했냐? 3월 26일 날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얼마였냐? 공모가 2만 원이었거든요. 2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봇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더 통찰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공모가 2만 원으로 시작한 엔젤 로보틱스 실제 3월 26일 날 시초가 5만 5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살짝 무너졌다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록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최고가이면서도 최저가이긴 해요. 이날 움직임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이날 아래에서 잡으셨던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수익 내는 투자하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첫날부터 이제 8만 원 가나 이렇게 했지만 8만 원 못 가고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76,400원까지 찍고 전날 최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무너졌고 그 이후에 많이 오른 날도 이게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6만 원을 뚫느냐 이러다가 아니다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올라갔지만 여전히 7만 5천 원을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7만 원을 뚫지 못하고 무너졌고요. 그리고 6만 5천 원이 저지선이 되죠. 그리고 현재 6만 원을 저지선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만 원이 공모가였던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데서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엔젤 로보틱스의 밸류가 그 정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로 2020년에 이전했는데요. 사실 헤드헌터한테서 이 기업이 저한테 오퍼가 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더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더 찾아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같이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회사의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이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공경철님 학부는 서강대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박사를 해외에서 하셨어요. 박사를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하셨고 그 이후에 쭉 교수 역할을 하시다가 카이스트에서 교수 역임까지 하십니다. 학벌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이력이라는 커리어 타이틀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타이틀을 가진 괜찮은 타이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학벌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개인한테든 기업한테든. 근데 이게 사실 또 저도 글로벌 업체들이랑 일해보면 꼭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도 학벌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표이사를 하시면서도 이 기업을 상장까지 하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그리고 함께 계신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 입사하신 시기를 보면 동일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 창업자 수준인데 이분은 또 의학계에 굉장한 인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특성이 엔젤 로보틱스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공동 창업자이긴 한데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보게 되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 의사결정권은 어쨌거나 이 공경철님이 대표이사로서 많이 결정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임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직 구조 그리고 이 조직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총괄도 계시고 재무 뭐 이런 부분은 다 기본적인 부분이죠. 감사도 있고 그 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기업 사업 총괄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젤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이 로봇 사업에 관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의 외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부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카이스트 출신 분들이 쭉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창업을 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내부 부품까지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업 사업 총괄이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품질도 함께 보고 계시고 그리고 디자인, 생산, 개발 이런 사업부로 나눠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생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이렇게 로봇 기술을 하긴 하지만 생산 전체를 외주를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전체를 생산 총괄에게 맡겨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 엔젤 로보틱스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이 엔젤 로보틱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약간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또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땐 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업계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로봇의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이런 협업 로봇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인더스트리 관점에서는 실제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고 또 요 기구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단순히 기구만 보고 요거 뭐 어렵지 않지 않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행 의도를 감지한다는 게 있죠. 이 보행 의도를 감지한다는 걸 봤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이 허벅지에 닿는 여기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센싱을 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도와주는 이런 도구 혹은 로봇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뛰고 있는 장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있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요 관절 부위 움직이는 게 이게 상당히 사실 큰 부분입니다. 사람의 신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요. 이게 뭐 로봇으로 따라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결 부위를 기구적으로 잘 설계한다는 것. 요거는 또 다른 엔지니어 역량인데 이런 부분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인정받고 상장까지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엔 상용화라는 거죠. 사실 저런 제품 보신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업력이 있으시거나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뉴스에서 많이 봐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제품 매출이 7억, 17억, 46억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용역 매출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 제품 매출이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6억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그 빛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디 부분의 치중도입니다. 메디 부분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동 창업자분이 재활의 약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또 루트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예 메디만 매출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메디가 많은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고 이 부분은 바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엔젤 로보틱스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메디가 높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다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성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메디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례를 충분히 봐왔죠. 현재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치과 기술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상장을 해서 굉장히 성장한 기업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만 어쨌거나 비즈니스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우물을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죠. 물론 한우물을 파는 걸로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집중도는 꽤나 높은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무도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요 제일 끝단에 있는 게 2021년, 2022년, 2023년인데요. 자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렇게 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모기업이 따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말랐다가 투자를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자금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이 정도의 과정이 보이나 어쨌거나 지금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산보다는 다음에 굉장히 큰 자산 규모가 들어올 거고 지금 이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매출 채권일 건데 이 제품 자체가 아직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그 준비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매출 채권의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보다 많이 훨씬 더 늘어야겠죠? 그거랑 함께 봐야 하는 게 바로 이 재고자산이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건 아니건 제조업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제조업 관점에서 이 재고자산들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가, 이 재고자산들이 누적적으로 너무 많은가, 혹은 잘 회전이 되고 있는가,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보이지는 않고요. 당연히 너무 작은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향후에는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도 함께 보게 되면 부채가 꾸준하게 많았다가 360억 수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120억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 게 파생상품 부채입니다. 파생상품 부채가 확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면서 부채가 줄어들었는데 주석을 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리스크는 해소된 걸로 추정되긴 합니다. 자본금도 지금 수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성된 거고 상장 행위 자체가 2024년 3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한 자본이 들어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요 숫자 가지고는 크게 의미 있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 앞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진입 전과 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좀 가벼웠다라고 하면 거기보다는 좀 더 의미가 무거운 것이 바로 매출액이겠죠. 매출액을 보면 지금 현재 성장하는 시장에 올라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8억, 21억, 51억 이렇게 2배, 3배씩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안정화된 기업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매출액이 10%만 늘러도 굉장히 늘어나는 수준인데 지금 2배, 3배씩 늘어나는 건 굉장한 수준이죠. 물론 금액이 작기 때문에 아직도 훨씬 더 증가해야 되는 폭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매출 원가죠. 왜냐하면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매출이 초기에 일어났다고 보이는 5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 수준이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겠나 라는 수준인데 점차 내려와서 지금은 50%보다 낮은 수준의 매출 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을 계속하게 되면 생산을 계속할 때 금형을 찍어낸다거나 이렇게 플랫폼화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야 할 거고요. 판관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긴 한데 이건 지금 보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원 채용도 많이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개 노동자로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잘 투자가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화이팅! 현재는 계속해서 단기 순손실이긴 한데 순손실 규모도 사실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6기보다 7기가 더 늘어나기도 했고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엔젤 로보틱스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제품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가 빠르게 안정화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제 취직하자고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만 원이 그래프에서 보이지도 않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사한 다른 상장 기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모가가 설정되고 공모가보다 굉장히 높게 시작해서 많이 내려간 기업도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모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걸 그렇게 빨리 다들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추세를 보기 쉽게 많은 기간을 넣어서 보게 되면 어쨌거나 길게 봤을 때 지금 하락 추세이긴 한데 중간중간 보게 되면 지지하는 시점들이 있었죠. 요 지지하는 시점들. 요 시점들에 대한 기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시점들을 뛰어넘는 건 뭐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걸 또 뛰어넘으려면 한번 확 퀀텀 점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얘 혼자로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로봇 업계 전반에 뭔가 같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같은 시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전에는 이제 떨어지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 시점에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을 보기 위해서 일단 엔젤 로보틱스를 유의 깊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건 총선이라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이 일정에 따라서 분명히 움직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투자에 좀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크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시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그 시기는 관찰만 하시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큰 손들은 다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따라붙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봇기업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